이 사람들이 동묘 거기 뭐 도깨비 시장 이런 데 가는 거는 신기한 것이 많아서 접근성이 좋다면 사람들이 관광 요소로도 괜찮고 그리고 물건도 세련되다면 가격도 합리적이면 괜찮죠. 신세계가 이렇게 실패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는 성공했는데 왜 실패할까? 이게 다이소라는 존재가 이미 있어서 가격 차이가 있고 또 접근성, 뭐 두산타워에 처음을 했던 것 같은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일반 사람 1층에 존재했어야 되는 거죠. 1층 또는 2층만 해도 접근성이 좋지를 않거든요. 뭐, 거기다 더해서 편의점 같은 데도 우리가 쉽게 비싼데도 왜 가냐면은 요즘 편의점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좀 매출이 꺾였다고 하지만은 신상품이 많고요. 네. 또 먹을 것, 좀 먹을 거 이렇게 간단하게 가서 이렇게 먹거나 먹을 거가 없으면 편의점이 잘 될까요? 안 되겠죠. 특히 간편식, 안주 뭐 등등등 종류가 신상품, 그 신상품 개발 능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상품은 다 갖다 줘서 굳이 거기 가서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접근성이 높지 않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아니 이게 그 전화로 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하나 뭐 그냥 갖다 주는 세상에서 바로 저녁이면 또 배민 같은 건 1시간 정도면 1시간도 안 돼서 오거든요. 뭐 이런 세상에서 굳이 똑같은 상품을 사기 위해서 멀리 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신상품 개발 능력, 다른 나라 여기는 없는 상품, 이 가게에는 없고 이 가게 10군데 이 동네에 거기 슈퍼마켓이 있다, 이런 어떤 가게가 있는데 다 똑같아요. 가격 싸움을 하고 그런 얘기는 없는데 굳이 거리가 떨어졌어도 약간 수고하면 많은 상품을 볼 수가 있어요. 코스트코 같은 거. 예. 그런 데서 끊임없는 신상품 개발, 그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재밌고 겸사겸사 또 다른 것도 사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 상품은 여기 가서 하고 저 상품은 저기 가서 하고 저기 이렇게 드리는 가는 비용과 수고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갈지 모르겠지만 점점 귀찮아 그냥 저 건너편에 20, 40, 50m 떨어진 거 슈퍼에 있어도 그냥 편의점 사버리자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네. 귀찮은 점이라는 게 참. 접근성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면 또 결과가 또 틀릴 수도. 대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군이냐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군이냐 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깨비라고 하면 굳이 뭐 그래서 그 상품 일단 고급스러워야 되고요. 우리가 그 10,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 3,000원, 다이소 가면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뭐 골고 종류별로 많은데 사람들이 꼭 싼 상품만을 살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가성비에 의해서 좋은 상품을 사거나 또 고급스러운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품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어떤 상품이 제일 매출 비용이 높은가 이것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과학적 분석을 테스트 베드 매장을 열어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제일 많이 나가는 이런 상품들에 대해 배치를 해놓고 자기가 새로운 상품을 갖다 구성해서 다른 데는 없는 그럼 굳이 뭐 이렇게 일본 거를 물론 들여와도 되긴 하는데 기존에 처음 시작하려고 그러면 수많은 제품군을 막 망가지다 그러면 이렇게 갖다 놓기가 힘들죠. 매출이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 수많은 제품 오다를 내려면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입점 전략도 괜찮아요. 입점 전략을 통해서 수많은 상품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입점을 해준다면 괜찮다는. 거기에 수입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옥션 같은 데는 다 입점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모든 상품을 다 만들기보다는 그렇죠. 관련된 투자 비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입점 전략도 나쁘지 않다. 수많은 신상품을 갖고 있는데 올리브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리브영이 이제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갖다 개발해가지고 다른 데 없는 상품을 싸게 내놓거나 구미에 맞는 상품을 딱 적극적인 어떤 전략을 통해서 신생업체들을 들여왔단 말이죠.
입점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통할 전 세계 시장도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되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겠죠. 먹을 거. 가서 주변엔 어디 놀러 가면 사 먹어야 되는데 간단히 옆에 매장에서 간단한 먹을거리가 간식거리가 엄청 많다. 거기도 신기하다. 사람들이 관광객이 저기 뭐 구경만 하러 가는데 먹을거리 신기한 홍콩 같은 데 신기한 먹을거리가 많으니까 그 자체가 관광이 될까요? 관광 요소를 개입을 좀 해야 됩니다. 도쿄비 이마트 같은 거는 신기한 것을 관광도 하고 재밌는 먹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또 오늘은 무슨 또 신상품이 있지 이런 생각이 맨 똑같으면 온라인으로 주문하지 모르까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품은 가성비에서 좋은 상품, 미끼 상품으로 싸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네. 하루에 10가지 골라서 할인한다든지 미끼 상품을 돈이 안 남지만 그것 때문에 이 매장 엄청 싸 이런 이미지를 주거나 가성비에서 너무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뇌리에 딱 각인시킬 만한 미끼 상품들이 존재해야 될 텐데요. 한 개만 아니라 10가지, 20가지를 넣는다. 그 상품을 사다가 다른 것도 산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에서 통하면 굳이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런 노하우를 익히면은 수많은 것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도 그러려면 이렇게 해외 유명 브랜드를 들여오는 것도 좋은 경험이겠습니다만 직접 자기들이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더구나 기존에 어떤 판매 기반이 존재한다. 괜찮다라는 거죠. 저는 옥션 같은 데는 이런 게 쿠팡에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일단 잘 되는 데는 점점점 할인해서 싸게 낼 수가 있고 좀 더 많은 물류가 왔다 갔다 보니까 빠르게 배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집안은 계속 물류도 늦고 가격도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점점 망하게 사람들이 다 거기 몰리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경쟁력이 있다라는데 이게 경영 전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없는 신상품으로 이렇게 수익을 누리고 PB 상품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면 한국에는 없는 해외 수입선도 괜찮다라는 거죠. 해외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기가 좀 그래서 거기는 도매를 통해서 싸게 들어와서 하는 것도 일단 매장을 키우기 위해서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좀 단가가 세더라도 다양한 상품을 그 사람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면 신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매장에 깔아놓는 그렇죠. 다른 데는 없는 신상품이 깔아진 거니까 거기서 이렇게 다소 단가가 세도 괜찮다라는 거죠. 또는 일부러 싸게 줄 수도 있어요. 미끼 상품. 그것 때문에 이걸 매장 자체를 살리는 전략이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다가 이렇게 2만 원에 들어왔으면 2만 원에 팔아야 되지만 18,000원에 팔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출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수량을 제한해서 한다는 물건 다 떨어져. 그럼 한정 상품으로 해가지고 하거나 그래서 21,000원에 팔 수도 있죠. 이걸 좀 덜 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지, 매장 자체의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이 정도 가성비에서 좋은 매장 가면 항상 신기한 것이 있는 매장 가서 먹을거리도 먹고 오늘은 또 무슨 먹을거리가 들어왔을까 혼자서 제품 개발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겠죠.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입점 전략이라든지 다른 데서 뜨는 해외 상품 전 세계 몇 개국입니까? 몇백 개국이죠. 그래서 주요한 교역 대상만 해도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제품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꼭 들어오면 된다라는 거. 그럼 거기서 성공을 하면 다른 데서 한국에서 그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다른 데 가서도 성공이 되겠죠. 다른 데 가서는 저는 대형 매장보다는 그래서 이게 대형 매장은 위험도가 또 클 수도 있잖아요. 중국에 들어가서 실패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가맹점 전략으로 가는 거고 직영점 플러스 가맹점을 섞어도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상품 내가 혼자 다 개발하면 좋겠지만 사실 신인 이상 한계가 있는 거.
그 많은 곳에 발주를 내려면 아브라남 그들음에 지금 잘 팔리는 상품 잘 팔리겠지만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에도 너무 다른 사람의 입점 전략, 다른데 이미 만들어진 것을 들여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그리고 저기는 딱 그 100가지 갖고 승부하는데 저거 10,000가지 갖고 승부를 하면 신기한 상품들이 엄청 얻은 게 많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 여기서 성공을 하면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들어온 상품들을 짬뽕해서 다른 나라에 또 이렇게 해주면은 좋죠. 얼마대가 그런지도 모르죠. 아주 신기한 상품 하는. 코스트코도 그렇잖아요. 신기한 상품들이 많죠. 기획 상품 플러스 다른데 입점 전략, 다른데 수입 전략 이런 것들도. 그래서 언제 그거를 다 발주를 내, 그 많은 제품을 혼자서 다 만드냐라는 그런 걸 적절히 섞어줘서 매장 자체를 이미지를 개선해서 살리고 그다음에 이건 노하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닐까요? 새로운 시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그 매장 가면 관광하는 느낌, 그렇죠? 구경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미도. 도깨비 마트가 일본의 성경이 한국에서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래요. 네네. 1층이 안 둬서 그래. 1층이 안 둬서 물건 가짓수에 있어서 그냥 문제가 있댔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구경할 거리, 볼거리, 놀거리, 관광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성비에서 싼 제품도 있을 수 있고 관광객들의 영국에 요새 많이 들어오는데 비스코스가 되게끔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접근성이 안 좋아서 실패했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두산타워에 두셨죠? 네, 접근성이 안 좋았다. 차라리 1층에 다이소처럼 해서 투자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수길이나 명동 같은 거 굳이 매장을 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알려주는 광고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거기서 싼 이미지, 어떤 매장에 대한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보는 건 무한 출혈이니까 약간 이익을 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시다. 어떤 상품은 손해 보고도 낼 수 있어요. 그 광고 비용으로 생각해서 이런 다양한 전략을 섞어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 해외 국가로부터 수입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제품이 있겠어요. 내가 다 그거를 내가 다 그거를 어떻게 다 개발하냐. 그래서 전 세계 해외로부터 적극적으로 조금씩 수입을 해오자. 전 세계 국가 개수 그렇게 하는 게 195개국이에요. 여기서 거기만의 상품이 다 있다고요. 그럼 다른 적극적인 수입 전략을, 소량 수입 전략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반응이 좋은 것은 확대를 해주거나 내가 어떻게 다 만드냐. 발주처를 전 세계로 확대를 소량이라도 괜찮냐. 그럼 공장에 주문 낼 수는 없잖아요. 공장에는 그걸 일일이 대응을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5개 주문하는데 5개 주문하게 생산 라인을 돌린다고 안 되죠. 도매 싸워요. 네. 그래서 잘 되는 거는 아예 그냥 여기서 만들거나 그쪽 거를 대량 발주를 하는 것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적극적인 어떤 전 세계로부터 구매 전략, 자기가 먼저 잘 구매를 해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규모를 확대할 수 없다면 소량이라도 해서 제품군을 좀 확대를, 거기는 100가지 갖고 충분한데 우리는 1000가지 갖고서 관광하러 오세요. 먹을 것도 우리는 신기한 것도 많아요. 먹을 것도 입점 전략이에요. 간식거리가 거기 있는데 왜 안 가겠습니까? 삼세가 방앗간에 왜 안 가겠냐고. 그래서 195개국입니다. 거기는 다 수입할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혼자서 직원은 파견해서 해도 되지만 교민들 있잖아요. 교민들 있으니까 거기 사정을 알려고 그러면 돈도 많으니까 일단 거기서 그 교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든지 아니면 수고비를 좀 수수료를 주고 알아달라. 시장 조사 코트 우리나라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근데 거긴 또 알려주는 데만 알려주니까 교민들이 사정을 더 잘. 교민들을 여러 사람을 학대를 고용을 해서 수수료 주고 시장 좀 알아주고 우리 물건 구입하려 그러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좀 보내달라 어떤 거는 뭐 사진으로 보내주면은 뭐 스마트폰 보낼 수 있잖아요. 이메일이나 그러면 제품군을 딱 받다가 이게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사진만 봐서는 이게 뭔 어떤 제품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교민들을 채택해라. 그래서 거기서를 통해서 직원들만큼 뭐 상여금 이게 뭐 보너스 이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합당하는 수수료를 용역 수수료를 주는 게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처음부터 만개를 확보를 하게 하지 분쟁 이거는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통해서 너네 상품 보내라 이게 팔아주겠다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또는 내가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접근성 뭐 저기 섬에 이게 마트 이런 거하고 강원도 꼴짝이에 접근성이 도저히 올 수 없게끔 밀어잡기끔 해놓은 거하고 접근성이 저기 어디 있어 알려진 장소에 있는 거하고 그리고 나 혼자서 다 먹으려고 직영점이면 실패할 때를 생각하셔야죠. 그것도 대규모로 가맹점 전략과 직영점 전략을 섞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그 사람들도 하다 보면 또 망하게 하면 이게 가맹점비만 엄청 받고 뭐 결국에는 300만 원 벌 걸 이렇게 가맹점비를 갖다 써먹으려라 그러더라. 한 달에 300만 원 순수익이 생기면 엄청 잘 되는 거거든요. 엄청 잘 되는 거예요. 500만 원 벌기도 힘들어요. 이미 가게들이 다 있어서 취한 데가 있는데 경쟁 제품들이 경쟁하는 곳들이 또 들어와요. 또 잘 되면 한 달에 300만 원 가맹점 내가지고 3,600만 원 정도 다 순수익이에요. 그러면 10년 해야지 3억 6천 생겨요. 그래서 저는 가맹점 들지 말라고 좀 물론 이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맹점 들 필요 없다. 그냥 자기가 직접 만들어 식당 같은 거. 그러면 여기를 갖다 합리적인 가맹점비를 바르면 어떨까요? 편의점이 아마 그래서 성공한 건지도 모르죠. 편의점 가맹점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거기도 이제 어차피 직원을 두고 직영점에 월급 나가니까 월급 직원으로 생각을 하고 월급 준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개념이었을 수도 이게 편의점 성공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가맹점 수를 확대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아 먹어도 돈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브랜드를 그럼 한 개가 아니라 10개 만들면 어떨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가맹점 그런 본사를 팔아먹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